리더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육성시킬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급하지 않은 업무라면 조금 시간을 주고라도 직접 그 해당 직원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언제까지 그 일을 해라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의견을 보태고 해서 스스로 직원들이 해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중간 관리자 혹은 그 조직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리더십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친목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 팀을 맡고 있는 리더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리더십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그냥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흔히 보면 지금까지는 관리자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리자하고 리더가 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관리자는 사실은 일상을 지금 현재의 그 현상을 관리하는 정도, 특별히 문제가 없게끔 혹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노멀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제 관리만 해주는 역할이라면, 리더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는 과거의 사회 변화가 없거나 단순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현상만 관리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본 것처럼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정말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쪽에 나오지만 여러 관리자 중에서도 이제 독특한 관리자들, 그래도 그 유능하다고 했던 관리자들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고, 스스로 자기가 그 익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끌어주면 됐지만, 리더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의 근본은 뭔지를 고민을 하고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는데, 이게 학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똑같이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만이 현명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사실은 가장 의미가 있는 건데요. 관리자는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쉬운 일은 쉽게 처리하고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팀에서 새로운 과제를 맡았어요. 근데 직원들이 보면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막막해요. 그럴 때 팀장의 역할은 그 문제를 잘게 쪼개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적은 이거야.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신은 이 부분만 해줘 라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더가 나오면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스와 리더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위에를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될 미션이 있으면 보스는 그 미션 위에 올라타고 앞으로 가 라고 명령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그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맨 앞장서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신규자 과정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정말 그 빠르게 보더라고요. 부시하면 다 좋은데 저기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저 위에서는 우리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뒤에서 명령만 하기 때문에 인상을 되게 쓰고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 같은 거는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혹시 우리 조직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이런 상황은 안 만들더라도 저 위에처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직원들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혼자만 반대로 가고 막 스스로 끌고 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좀 심하게는 트랙터까지 몰고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웃고 있지만 가끔씩 스스로 내가 혹시 이러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십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 그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동기부여를 했으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를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무자에서 그 팀장이나 과장이 되신 분들은 실무자 연장으로 가끔씩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맡기를 그냥 차라리 내가 해버리자. 물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팀장 과장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더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육성시킬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업무라면 조금 시간을 주고라도 직접 그 해당 직원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언제까지 그 일을 해라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의견을 보태고 해서 스스로 직원들이 해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마 과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났던 상사들을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상사들은 나를 성장시켜준 상사가 가장 기억날 겁니다. 그냥 저한테 편하게 해줬던 사람들은 나중에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정말 힘들고 또 그 당시에는 참 괴롭기까지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내가 성장 과정이었더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더라. 라는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리더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단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고 또 2번째는 그 판단을 했으면 잘 소통을 해서 그 직원들이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서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소통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통찰력 전문성이거든요. 대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된다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자질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좀 갖춰주고 분명한 방향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직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보면 소통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은 좀 흐려도 직원이 똑똑하면 그 부분은 보완할 수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 그럴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꼭 갖춰야 될 것은 판단력과 전문성, 통찰력이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소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리더들로 해가지고 아마 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쭉 물어봤나 봐요. 첫 번째가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리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믿지 못할 원인을 혹시나 직원들이 제공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가지고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해왔으면 내가 저 당신을 믿고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견을 충분하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것이지 너 이제 못 믿으니까 내가 할게라든가 혹은 이 일을 너한테는 못 맡기겠어 이쪽에 맡길게 라고 해버리면 그 직원은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팀장의 지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대충 비슷한데요. 스스로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야 내가 왕년에 말이지 펄펄 날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혹은 아예 속내를 안 드러내가지고 소통이 없어서 도대체 팀장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리더. 그다음 짠돌이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일머리 없는 리더 참 답답하거든요. 직원들이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거를 잘 포장해서 들고 가서 과장 국장에게 잘 보고해주면 통과가 되는데 그걸 통과를 못해가지고 힘들게 하면
사실 우리 모든 일들을 보면 일단 직원선에서 고민한 거를 팀장이 조금 의견을 보태고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방향이 아닐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팀장, 과장들은 아무래도 직원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의견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없이 하라고 해놓고는 해서 가지고 가서 또 빠꾸 맞고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강박증에 사로잡힌 리더는 많잖아요. 뭐 그 여백의 그 크기라든지 글자 크기, 신명 태고딕을 써야 되는데 왜 여기서 변명조를 쓰느냐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정말 직원들 힘듭니다. 그리고 라떼만 좋아하는 리더, 또 명령하거나, 그리고 가장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한 리더. 차라리 성격은 괴팍해도 좋은데 빨리 판단해가지고 결론 내주고 그 결론이 위에까지 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사람은 좋은데 결론을 못 내요. 그러면 이 일이 끝이 안 나는 거죠.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A안, B안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팀장이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던 일이든 아니면 직원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일이라도 그 팀장이 억셉트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리더들을 우리 직원들은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과거에 근무를 할 때 이런 리더가 아니었었는지, 혹은 과거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아마 없지는 않을 텐데, 혹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당신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요거는 좀 부족했구나,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할 때 좋아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를 쭉 종합을 하면 소통이니까 일단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의욕도 주고 사기도 주고, 그 사기를 주는 방법은 뭐 근무 평정을 잘 줄 수도 있고, 혹은 성과급을 줄 때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직원 정말 고생했습니다라고 충분히 대변도 해주고, 또 빠른 판단과 전문성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리더십의 유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성과 지향적이냐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분류 있잖아요, 그죠? 그 상사를 이제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한 축으로 놓고, 또 똑똑함과 멍청함을 한 축으로 놓고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상사가 뭐라고 하죠? 똑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똑개가 좋다고 하시기 위해서는 그 똑개를 따르는 사람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안 그런 경우에는 똑개로는 사실은 안 되는데, 각자들은 아마 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사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분류로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궁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사는 똑똑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라고 하면 더없이 좋은 궁합인데, 기타는 보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와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가 만나면 조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팀장 그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을 체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 다 찾아서 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팀에서 해야 될 업무 성과는 도저히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조합보다도 더 심각한 조합이 여기 나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와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 직원의 조합입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전체 실국에 막 뿌려가지고 다시 수합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한 그런 부지런함인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그 부서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빨리 안 해주냐고 막 난리치고 막 굉장히 부지런한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성과는
조직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멍부들의 단결과 멍게들의 평화가 조직을 망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웃지만 그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쯤은 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난리치고 시끄럽고 뭐 회의하자 그러고 막 저 지구주인들 다 모여보라 그러고, 그런데 간단하게 일하려면 이건 그냥 자료만 찾아서 정리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상사와 부하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리더가 되실 거기 때문에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좋은 상사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보다는 저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대로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는 못하더라도 피곤은 하지만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그 다음이다 등으로 해서 상사는 똑똑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직원 입장에서는 뭐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라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멍청하더라도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그 매트릭스가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제 부하 직원이 똑똑하지만 게으르다라고 하면 이제 부지런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부지런한데 업무를 하기 위한 일머리가 부족하면 옆에 앉혀놓고 이런 거야 라고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고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그게 참 업무를 하다 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만 두면 그 직원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